근데 입시 설명회를 가서 봐도 내가 대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렇게 판이 돌아가는 흐름을 알아야지 그걸 설명을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입시 설명회를 가서 수시와 정시가 있습니다부터 다 설명을 해 주거든요, 그 선생님들이. 근데 그거를 거기서 배울 수는 없어. 그러기엔 너무 이렇게 늦어. 그러니까 엄마들이 어느 정도 입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 일단 크게는 수시와 정시가 있구나. 수시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고 뭐 내신 전형이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거기에 맞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대충 알고 가야지 입시 설명회에서도 그 얘기를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들이 그런 거를 하는 게 중요하고 같이 갈 수 있으면 애들이랑 같이 가도 좋긴 해요. 근데 이제 너무 일찍부터 갖고 데리고 다니면 애들이 거부감을 할 수 있으니까 한 고1 이나 고2 때 뭐 중학교 때부터 데리고 다닐 필요는 없고요. 지가 생각해서 나도 급하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데리고 가면 애도 이제 그게 확 우리가 왜 그 데드라인 왔을 때 그 집중력이 확 높아지듯이 애들도 고 정도 됐을 때 이렇게 데리고 가면 본인도 열심히 듣기는 해요. 근데 어쨌거나 이제 그렇게 해서 엄마의 정보력이 고런 것 때문에 중요하다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저는 이제 그리고 애들이 아직 사춘기가 안 됐잖아요. 아직 초등학생이니까. 근데 이제 쪼끔 있으면 요즘 애들 워낙 빠르기 때문에 우리 큰애도 5 학년 때 사춘기가 왔어요. 여자애고 이제 생리는 생리도 그때 이제 4 학년에 4 학년에서 5 학년 올라갈 때 겨울방학인가 뭐 그때 초경을 했거든요. 애들이 요즘 좀 빨라요. 그리고 남자들도 빠르대요. 남자애들도 초등학교 고학년생이 되면은 야동을 본다 하더라고요. 엄마들이 알고 있어야 돼. 애들이 일단은 고학년이 되면 야동을 본대. 근데 인제 그런 유리는 워낙 빨라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걸 이해를 하고 사춘기는 어쨌거나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는 제가 어렸을 때를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좀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애들을 이제 못 믿는 게 아니고 애들은 믿죠. 애들은 믿는데 그 뭐랄까 애들이 어떤 상황에 있을 때 내가 어렸을 때는 어쨌었지를 먼저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나도 사춘기 때 되게 까칠하고 막 문 쾅 닫고 아무것도 아닌데 막 신경질 내고 엄청 잘난 척하고 막 이랬던 거를 제가 다들 알잖아요 내가 사춘기를 어떻게 지냈는지. 그러면 지금 애들도 사춘기가 왔을 때 '아 저게 자연스러운 거다. 나도 어렸을 때 저랬었지.' 근데 이제 그때 엄마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애가 삐뚤어질 수 있고 정말 확 엇나갈 수도 있고 하니까 저는 그냥 그게 네가 커가 어른이 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생각을 하고 그냥 저는 기다려 줬어요. 기다려 주고 애가 삐뚤게만 안 나가게 방향을 잡아 주고 그냥 이렇게 좀 근데 그 기다리는 게 쉽진 않아요. 참 그 꼴값 떠는 모습을 보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나도 옛날에 그랬었지라는 생각을 하고 저는 그냥 이렇게 좀 참아 줬더니 애가 또 금방 돌아왔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는 정말 자기가 찾아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좀 그런 게 있어요. 만약에 사춘기가 왔을 때 "너 이러면 안 된다." 고 하나하나 다 일일이 간소리하고 막 참견하고 애가 엇나갈까 막 이렇게 했었으면 애가 정말 더 엇나갔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좀 놔 주고 그냥 그대로를 봐 주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일단 아까 제가 독서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고 일단은 국어, 영어, 수학도 그 일단 기본기를 다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우리 애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너는 그 크면서 지금까지 하면서 뭐가 너한테 도움이 됐던 것 같냐?" 이랬더니 자기는 막 이렇게 진도 막 나가고 선행하고 이거보다 기본기를 안 되는 걸 계속하고 "엄마 지금은 성적이 안 나와도 기본기를 계속 다져 주면은 그 기본기 때문에 나중에 가속도가 붙는다는 거죠, 뭘 했을 때." 그러니까 그 기본기를 다져 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다고 본인이 얘기하더라고요, 공부하셨던 분이.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MKY라든가 이러면서 이제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그거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애들이랑 계속 뭐 대화도 하고 뭐 진로를 결정할 때 부모랑 애들이랑 계속 얘기를 할 건데 부모가 앞으로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를
모르고 있으면 진로를 에 대해서 애들이랑 이렇게 토의를 할 때 딴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옛날 사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애들은 이미 이제 미래로 SNS를 디지털 미래 생활로 그 해서 10년 20년 후에 대학을 졸업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 세상에 대해서 애들이 진로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엄마가 옛날 생각하고 공무원 해야 돼, 뭐 해야 돼, 뭐 교육 준비해야 돼 이러고 있으면 그러면 이제 애가 대화를 안 하겠죠. 그러니까 엄마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세상에 대해서도 물론 잘 알고 있어야 되지만 그거는 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경험이라 생각하고 경험에서 오는 노하우 뭐 사회생활은 어떻게 해야 된다든가 사람 인간관계를 어떻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언해 줄 수 있지만 직업이라든가 너의 진로에 대해서는 옛날 거 가지고 얘기해 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앞으로의 세상이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가 알고 대충 알고 있어야 애의 진로를 정할 때도 그 과를 정하거나 할 때도 뭐 경제학과, 영문학과 이런 거를 경제 경영을 고집하지 않고 정말 뭐 예를 들어 환경이라든가 이런 거 쪽으로 애를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할 수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엄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엄마도 계속 공부를 해야 된다. 이제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박수. 너무 이거 공감되는 거. 저는 하나 또 부탁드리고 싶으면 혹시 자녀분이 몇 학년, 지금 대학교 1학년이랑? 지금 2학년 올라가고 큰애가 네. 작은 애는 고3 올라가고요. 아니, 저는 사실 제일 좋은 거는 그 현직으로 뛰는 사람의 의견이 제일 좋은 것 같아서 혹시 자녀분이 시간 된다면 한번 직접 아 얘기해. 우리가 아니, 진짜 애들도 그렇고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자기보다 한 2, 3학년 높은 사람이 얘기하는 게 제일 잘 먹힌대요. 왜냐면 공감대도 그쵸. 있고 이래서 나중에 그 대학교 오신 그분 한번 자녀분 시간 괜찮으시면 제가 한번 초빙해 준다고. 네, 갔을 때 왜냐면 그렇습니다. 혹시 저는 질문 이제 적어놨는데 우선은 다른 분 질문 있으면 먼저 얘기하세요. 중복 때문에 좀 빼면 되니까. 질문하고 싶은 분 질문하세요. 네, 유미님? 네. 난 자녀분의 이렇게 독서 습관이 어떠했는지가 궁금해요. 요즘에 이렇게, 예. 네네. 얘기하세요. 요즘에 완전 독서강 들으는 이렇게 말을 안 해도 이렇게 정말 다양한 거를 다 분야를 이렇게 접근을 하잖아요. 근데 또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책만 또 읽는 친구가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뭐 둘 다 괜찮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데, 근데 효연님의 자녀분의 독서 이렇게 스타일, 습관 이런 게 궁금해요. 저희 애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찾아 읽었어요. 음.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일단은 독서를 하는 습관을 기를 때는 엄마가 이제 이런 책들을 이렇게 뭐 왜 있잖아요. 뭐 초등학교 뭐 추천 도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 좀 사다 주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그 나중에는 이제 도서관이나 이제 서점에 갔을 때는 그냥 풀어 놓고 네가 보고 읽고 싶은 책을 읽어 이런 식으로 이제 했었고 얘가 중학교 가서는 요즘은 학교에도 다 도서관이 있잖아요. 조그맣게 사서 선생님도 있고 하니까 중학교에 가서는 그 도서관에 가서 지가 읽고 싶은 책을 읽기도 했는데 이 스마트폰으로 요즘도 애들 전자책을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애는 판타지물에 음. 판타지물에 빠져 가지고 판타지물을 더 이상 읽을 게 없을 정도까지 읽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딱 저는 그래 파고들으시네. 가지고 맨날 컴퓨터만 이렇게 핸드폰만 보고 있길래 얘가 사실은 처음에는 게임을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판타지물 보느라고 하루 종일 이제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다가 이제 그 판타지물을 지은 작가가 막 진짜 그 오프라인으로 종이책을 내기도 하거든요. 그럼 그것도 종이책을 사 달라 그래. 그럼 집에도 종이책이 또 있어요. 그 사람이 지은 그런 것도. 어쨌든 얘는 거기에 빠져 가지고 약간 근데 저는 이렇게 "이권을 읽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강요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요즘은 워낙 책들이 만화책도 좋은 만화책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니까 그 우리 애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추천 도서 읽으라고 강요만 안 하면 그냥 자기가 읽고 싶은 책 읽게 하는 게 사실은 제일 좋은 것 같다고 이제 본인은 얘기를 하고
그 왜 애들도 막 만약에 이렇게 게임에 빠져 있으면 정말 지겹게 지가 질리도록 하게 놔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지가 질리게 뭘 하면 나중에는 거들떠 보고 싶지 않은 정도까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 애는 그 정도까지 좀 갔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가 좋냐면 그 고등학교 가서 수능을 볼 때 모의고사를 보거나 할 때 국어 지문이 엄청 길잖아요. 이게 이해력이 엄청 빨라지는 거예요. 처음 보는 다 지문들인데도 이게 이제 글의 흐름이 빨리 읽어지니까 이제 문제 이렇게 좀 그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독서 습관이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책을 읽었었어요? 아니면 저희 중학교 애는 때까지? 중학교 때 그러니까 종이책은 이제 거의 초등학교 때는 계속 읽었었고 중학교 가서는 그 전자책으로 디지털로 읽고. 그 판타지물과 학원물을 엄청 섭렵을 하고 고등학교 가서도 계속 이제 읽긴 하더라고요. 본인이 그냥 쉬는 시간에 그냥 그걸 보는 거죠, 그냥 습관이. 예. 그러면 그러니까 공부할 거 중요한 건 하고 공부할 본 건 거예요? 하고. 아니면 그거에 막 책만 막 본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제가 제일 걱정했던 게 뭐냐면 고등학교를 갔는데 얘가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집에서. 그러면 나 속 터질 것 같아서. 집에서 공부를 안 하고 거의 침대하고 집에 있을 땐 침대하고 한 몸이 돼가지고 정말 이제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게 인간이 되겠나 싶어가지고 너무 걱정을 했었는데 근데 또 시험을 봐오면 계속 이제 어쨌든 잘 하는 거예요. 학원 그래도 학원 한 번도 빼먹진 않고 어쨌든 성실하게 자기 할 건 하는데 집에서 따로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학교 가서 선생님이랑 상담을 할 때 얘기를 했어요. 얘가 집에서 너무 늘어져 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 선생님이 보기에는 학교에서는 안 그러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정말 쉬는 시간 그 짜투리 시간까지 다 이용해 가지고 할 거 있으면 다 하고 그러니까 약간 선생님이 학교에서 보기에는 얘가 이렇게 해서 방전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너무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와서 그렇게 쉬는 거는 충전하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까지는 얘가 할 그게 없었던 거예요. 집에서는 정말 우리 신랑이랑 저랑 봤을 때 쟤 저러고 대학 가겠나 싶을 정도로 너무 늘어져 있었어요. 그냥. 그러다가 학교 가서는 정말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그 대신 졸지 않고 수업 시간에 졸지 않고 그다음에 쉬는 시간에도 학원 숙제를 하거나 뭘 하거나 이런 그런 거 다 이용해서 하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본인 스스로 시간을 그렇게 조정을 했었나 봐요. 믿어줘야 되네. 네, 그리고 그냥 믿어야 될 것 같아, 애들을. 그러니까 내 눈앞에서 보이는 거가 다가 아닌 거야. 애들이 다 생각이 다 있어요. 예. 그냥 거짓말하고 예를 들어 학원 간다고 거짓말하고 놀러 가고 이런 것만 아니면 예, 그런 것만 아니면은 애들은 그냥 믿어줘도 될 것 같아요. 믿어주면 믿어주는 대로 또 행동을 하더라고요. 혹시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 나연님? 그 애들이 그러면은 어렸을 때부터 강릉에 살았던 거예요? 예, 우리는 계속 강릉. 아, 예. 또 다른 저도 질문이 있는데, 우리 애들이 아직 5살, 7살인데 주구장창 그림만 그려요. 네. 애들이 그 나이 때 다 그래요. 근데 진짜 심하다 싶을 만큼 그림만 그려가지고 나는 진짜 나쁜 엄마인 게 처음에 미술학원을 딱 한 달 보냈는데 그 미술학원에서 한 달도 안 되는 그때 하필이면 그 전시회가 김강석 거리에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한 달 미술을 해가지고 김강석 거리에 있는 미술관에 전시를 한번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저는 또 처음이라고 막 친척들 불러가 보내고 이랬더니만 어깨 뿜뿜 돼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자기는 하가야. 근데 동생도 따라서 그러니까 내가 너무 불안한 나머지 불안하면 안 되는데 지원해줘야 되는데 학원을 끊어버렸어. 코로나를 핑계로. 그리고 나서 1년 후
애들이 그림을 좋아하니까 또 엄마가 그래 지가 좋아하는 거 해야지 하고 보냈는데 또 한 달이 지나면서 아니야 너무 우리 베이스 아니야 이러면서 또 코로나를 핑계로 끊어서 근데 주구장창 그림만 그리는데 저는 미대 보냈다고 하니까 언제부터 어떻게 그 결심이 좀 쉽진 않잖아요. 엄마 입장에서는. 그렇죠? 예, 그래서 맞아요. 그런 게 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미술을 애가 관심 있다고 했을 땐 너무 기분이 좋았던 게 뭐냐면 이제 우리 애들이 보냈던 초등학교가 이제 시골에 있는 강릉에서도 시골에 있는 초등학교였어요. 면단위에 있는 초등학교인데 거기가 이제 사실은 저희는 거기를 보내려고 보낸 거 아니고 저희는 이제 그쪽으로 전원주택으로 이사를 했었기 때문에 이제 할 수 없이 거기 학교를 보냈는데 그 학교가 알고 보니까 외국어 특성화 학교였던 거예요. 그래서 강릉 시내에서 웬만큼 공부시키는 애들 엄마들을 다 시내에서도 거기를 학교를 막 보내고 이래요. 그런 학교였어요. 그러니까 이 학교는 하여튼 그 초등학교에서 그때 당시에는 영어 과목이 없었을 때였거든요. 그때는 지금은 3학년부터가 영어 하죠. 1학년부터 하나? 3학년부터인가 하죠. 근데 그때는 그게 아니었던 시대였는데 20년 한 10몇 년 전이니까 그랬는데 그 학교는 이제 왜 면단위인 초등학교 조그만 학교는 자꾸 폐교 위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 학교가 워낙에 오래된 학교다 보니까 이제 선배 동문들 많고 하다 보니까 동문들이 이제 지원을 해줘 가지고 원어민 선생님을 학교에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학교가 영어로 되게 유명해진 초등학교가 됐어요. 동문들이 살렸어. 그래서 어떤 교장선생님 모셔가지고 그 동문들의 도움을 이제 더 이상 안 받고 아예 교육청에서 지원 받아가지고 외국어 특성화 학교가 돼가지고 그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은 그냥 영어를 기본적으로 하는 그런 초등학교가 된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학교를 졸업을 하면서 졸업식 날 애들 그때 13명이 졸업을 했는데 한 명씩 다 돌아가면서 영어로 이제 자기의 꿈은 뭐고 중학교 가면 어떻게 어떻게 이제 생활할 거를 막 이렇게 포부를 밝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애가 이제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얘가 그때 사춘기라고 그랬잖아요. 5학년 때부터. 애가 너무 이렇게 자기 주장이 솔직하고 당당한 거야. 다른 애들은 뭐 다 저는 꿈이 뭐고 막 얘기를 하는데 얘는 저는 꿈이 없습니다. 저는 공부하는 게 너무 싫습니다. 하지만 중학교 가도 열심히 공부는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는 거예요. 영어로. 너무 황당했었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신랑이랑 나랑 고민을 막 했죠. 제가 꿈이 없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러면서 했는데 그러는 와중에 이제 중학교를 갔어요. 어쨌든 가서 이제 지내다가 중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얘가 어느 날 이제 슬쩍 나한테 얘기를 하는 게 엄마 나 광고 디자이너 쪽에 관심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어쨌든 꿈이 없고 평범하게 살고 싶고 그냥 보통 사람처럼 살 거야. 그냥 이렇게 살 거야 하던 애가 갑자기 뭐가 하고 싶다는 게 하나 생기니까 옳다구나 하고 저희는 그래? 너 그럼 디자인을 가야 되는데 그럼 미대를 가야 돼. 그럼 미술학원을 가야 돼. 막 이러면서 이제 애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때 마침 제 주변에 강원 예고를 입학시킨 엄마가 한 명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을 갔죠. 그날 저녁에 약속을 잡아가지고 가서 예고를 어떻게 들어갔냐, 뭐 얘기를 하면서 이제 미술을 어떻게 시켰냐, 뭐 이러면서 그 엄마랑도 얘기를 하다가 이제 강릉에 있는 미술학원 하나 소개받아가지고 이제 거기를 데려갔어요. 데려갔는데 선생님이 좀 시켜보더니 얘가 재능이 너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미술 학원의 말은 다 들으면 안 돼, 사실은. 모든 학원들은 학원은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어머니 얘 너무 재능이 있어요. 여기서 조금만 더 키워주면 임사 학원을 학원 말을 다 믿으면 안 돼요, 엄마들이. 일단은 이제 그 말을 믿고 그러면 넌 어차피 그러면 한 미술학원 한번 다녀보자. 이래서 이제 그때도 미술학원을 보냈어요. 보내면서 했는데 본인도 근데 우리 애가 정말 재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우리 애도 초등학교 때 그냥 동네 미술학원 보낸 게 다였었거든요. 그리고 혼자 끄적끄적 거리고 뭐 만화 그리고 뭐 애들 하듯이 다 그냥 그게 끝이었는데 직접 가서 이제 입시 미술을 배우다 보니까 얘도 스스로 선생님이 잘한다라는 건 좀 신이 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이제 예고를 보낼 생각은 아니었어요. 그냥 이제 고등학교를 보내서 미술을 시켜야지 생각을 했는데 그 주변에 그 예고 보낸 엄마도 있고 하니까 예고를 알아보게 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예고 입시에 대해서 알아보고 예고 입시는 언제부터 하고 예고 입시에 들어가려면 뭐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성적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걸 이제 제가 다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게 애를 이제 시켰죠.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좀 저랑 저희 신랑은 생각 자체가 그냥 애들이 원하는 거. 왜냐면 우리도 사실은 다들 여기도 다 대학 나오셨잖아요. 다 대학 나오고 뭐 어쨌든 공부 다 열심히 많이 한 사람들이지만 지금 사는 모습은 다 똑같단 말이야. 내가 옛날 학교 다닐 때 내가 아무리 좋은 대학을 서울에서 나왔어도 그냥 공무원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1% 2% 아니면 그래서 정말 사자가 되지 않으려면은 다 비슷하게 살아가는 모습 똑같다는 거를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정말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 공무원을 준비를 한 게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가지고 정말 뭔가를 하긴 해야 되는데 할 줄 아는 게 정말 공부밖에 없으니까 공무원을 시험을 봐서 공무원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나는 우리 애들을 이렇게 살게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자기가 정말 잘하는 게 있거나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걸로 해 가지고 자기가 즐겁게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야지 공부시켜 가지고 나는 이렇게 따분한 공무원을 시키고 싶진 않다. 정말 얘네들도 재능이 없이 그냥 살았으면은 일반 고등학교 가 가지고 일반 대학교 가 가지고 정말 제일 지금 시점에서 제일 가고 싶은 공무원 그냥 될 거 아니에요. 공무원 되거나 선생님 되거나. 나는 그렇게 애들 인생을 살고 싶게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뭐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거나 재능이 있다 그러면 그쪽으로 우리 무조건 밀어주자라고 신랑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 와중에 애가 미술에 조금 관심이 있어 가지고 밀어붙인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재능을 키워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네. 자, 그 뭐지? 미조님 또 질문 있대. 둘째는 진로가 정해졌나요? 아, 둘째가 고3이라 하셨죠? 고3이에요. 네. 둘째도 둘째가 참 방황이 많았었어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둘 다 딸인데 아, 둘 다 딸이구나. 네. 둘 다 딸인데 이제 둘째 같은 경우는 언니가 일단 중학교 때부터 미술을 시작하면서 예고를 정해주고 하니까 얘가 2살 터울인데 언니가 이제 방향이 어쨌든 정해졌잖아요. 미술 쪽으로. 그러니까 얘가 초등학생 6학년 때부터 초조해하는 거예요. 엄마 나는 뭘 해야 되지?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얘가 아니 너가 지금 그 걱정을 할 그건 아니니까 일단은 공부만 그냥 열심히 하고 있어. 그러면 나중에 네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공부 때문에 내가 공부를 안 해가지고 이걸 못한다는 후회가 생기지 않게 일단 공부만 열심히 하고 있으면서 길을 찾아보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 우리 둘째는 국제고등학교 준비를 하다가 국제고등학교에서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일반 고등학교를 갔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어쨌거나 얘는 일반 대학을 그냥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본인은 계속 이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엄마 나 패션 디자이너 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언니가 미술을 하면서 엄청 조금 힘들긴 힘들어요. 미술을 하는 게 힘들기도 하고 언니는 재능이 많고 자기는 재능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서 그냥 그리고 엄마가 나는 우리 둘째 같은 경우는 미술 쪽은 아예 생각을 안 하고 다른 쪽으로 이제 밀고 있었으니까 얘가 자기도 미술하겠다는 얘기를 하기가 좀 힘들었었나 봐요. 엄마가 안 된다고 할까 봐. 그런데 어쨌거나 꾸역꾸역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나 사실은 패션 디자이너가 되고 싶은데 나도 미술을 하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 그러면은 그렇게 해라. 그래가지고 일단 얘도 지금 디자인 쪽으로 일단 시작은 패션 디자인으로 이제 꿈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학원을 가보고 이제 학교를 둘러보고 대학을 알아보고 얘 성적을 이렇게 봤을 때 패션 디자인 공부 엄청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그 정도는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제 어쨌거나 이제 디자인 쪽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미대 준비하고 있어요. 예. 아, 그러면 그 아이들 교육 때문에 전원주택을 짓고 이렇게 가신 게 아니라 거기에 출장 때문에 아이들 데리고 가신 거예요? 아, 강릉에요? 네네. 아, 강릉은
원래 우리가 제 고향이고 우리 신랑 이제 강릉에서 우리는 쭉 살았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대학 4년만 딱 서울에서 살다가 그 미조님이 저랑 동갑이니까 아실 거예요. 우리가 4학년 때 IMF가 터져가지고 취직을 못하고 4학년 이제 졸업하면서 바로 다시 그 강릉으로 내려왔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막 아르바이트 하고 막 계약직으로 일하고 이러다가 우리 신랑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고 거기서 쭉 살다가 그냥 이제 전원주택은 그냥 이제 지어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어떻게 그 동네인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저희는 큰애는 화교학교를 3학년까지 보냈었어요. 4년을. 유치원부터 유치원 1, 2, 3학년을 중국어를 배우고 하고 싶어가지고 강릉에 화교학교가 있어요. 화교학교를 저는 일반 초등학교 처음에 안 보내고 화교학교에서 3학년까지 다녔어요. 그럼 제가 중국어로 이제 배우다가 작은 애가 이제 1학년 들어가야 할 때 일반 초등학교로 보내면서 큰 애도 같이 일반 초등학교로 옮겼죠. 그러면서 이제 그 학교를 다니게 된 거예요. 다니다 보니까 그 학교가 그 외국어 학교더라고요. 예, 예. 네, 저도 지금 좀 고민하고 있는 게, 그 지금 사회가 막 변하고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이제 아이들의 교육이 좀 많이 바뀔 것 같고, 예. 나 또한 이제 시골에서 살다가 또 교육을 하려고 대도시에 나오고 막 이런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아이들 믿어주고 그런 마인드가 좀 비슷한 것 같고, 그 시골 생활이 저한테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좋아요. 아이들한테도 예. 그런 거를 이제 전달해주고 싶어서 저희도 지금 고민 중이에요. 지금 다 이제 시골에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여기 계속 남아서 이제 유지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시골 생활을 하고 싶고 아이들한테 전달하고 싶은데, 이렇게 막 좋은 마인드로 아이들을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아이들한테 관심을 많이 갖고 자연스럽게 유도하신 게 저는 되게 잘하신 것 같아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일단 저희는 초등학교 때는 일단은 애들이 뛰어놀고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책 읽고 뛰어놀고 영어 수학보다는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해요. 이게 평생 그 시간밖에 없거든요. 애들을 평생을 생각했을 때는 중학교를 일단 딱 가면 중학교 때까지 저희는 전원주택 생활을 했었는데 일단 중학교를 가면 현실이 딱 부딪히면서 공부를 안 시킬 수가 없어요. 사실은. 중학교 때 가서 이제 중간고사를 딱 받아서 성적을 딱 받아왔는데 우리 큰애는 그때 자유학년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1학기 중간고사에 수학을 48점을 맞아온 거예요. 큰애가. 그래가지고 둘이 너무 황당해가지고 막 웃으면서 야, 너 48점 맞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니까 엄마 나 학원 가야 될 것 같아. 이래가지고 이제 학원을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럼 죄송한데 기말고사 그럼 그 전에 학원 한 번도 안 보낸 거예요? 죄송해요. 이분 와가지고. 전에는 그전에는 저는 이제 예체능학원만 보냈어요. 예. 예체능학원만 보내고 그러면 하나 질문이 더 미술학원, 음악학원. 예. 그러면 아기가 저도 사실 학원 안 보냈다고 얘가 가고 싶다 해서 보냈는데 그러면 하기 싫다는 건 안 시키고 예. 그냥 하고 싶다는 것만 시키면 필요하는 것만. 네네. 그냥 근데 나는 이거 막 시키고 싶어. 막 엄마 욕심에. 그래도 그냥 딱 믿고 참고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너무 엄마 욕심으로 학원을 막 보내고 이러면 정말 중요할 때 고등학교 때 애가 학업을 놓을 수가 있어요. 예, 지금도 우리 애들도 그 얘기를 해요. 엄마 아빠한테 제일 고마운 거는 초등학교 때 학원을 안 보내준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초등학교 때는 미술학원이랑 피아노 학원이랑 그다음에 방송 댄스 학원을 보냈어요. 방송 댄스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 큰애가 너무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애가 둘이니까 항상 세트로 가야 되니까 이제 방송 댄스 학원을 6학년 때 보냈는데 그때 어쨌든 그런 것만 하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그 학교에서 영어는 매일매일 원어민 선생님이 와가지고 영어를 해주니까 그냥 항상 이렇게 그 조금 생활이 좀 그랬던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냥 학원은 따로 문법 이런 학원 따로 안 보내고
그 대신 그 저기 1분 남았. 3개월씩 해가지고 1분 남았어요? 뉴질랜드에 어학연수 2번 보냈어요. 예, 초등학교 때랑 중학교 때. 예. 알겠습니다. 왜냐면 또 출근하셔야 되니까 다음에 또 한번 궁금한 거 있어요. 아니면 채팅으로도 예, 톡으로 궁금하시면 괜찮으니까. 카톡으로 물어보세요. 네, 오늘 좋은 제가 말씀 너무 얘기해 주세요. 감사해요. 제가 너무 중간에 사실 녹화가 들어갔거든요. 필요하시면. 근데 녹화해도 돼요? 여쭤보고 해야 되는데 까먹을까 봐. 아니 그렇게 뭐 제가 도움이 되나 모르겠네요. 저는 많이 도움 근데 됐어요. 대단하신 것 경험을 그냥 같아요. 얘기한 대단하신 거라. 것 같아요. 지금 진짜 이렇게 막 가열하는 이런 이 동네에 살다 보니까 내가 뭐 이상한 건가? 이런 생각이 나 들다가 새엄마 나는 이런 소리도 사람이 들었어요. 뭐가 체험만. 나 계모 소리 들어서 수성구 범호동에 산 애를 놀리기만 놀린다고